해기사 소형선박조종사 2019년 제3회 기출문제 시작합니다. 항해 부분 1번 자기 컴퍼스 볼의 구조에 대한 아래 그림에서 기억은 정답은 섀도우 핀 꽂이입니다. 2번 자기 컴퍼스에서 선박의 동요로 비너클이 기울어져도 볼을 항상 수평으로 유지시켜주는 장치는 짐벌즈입니다. 짐벌즈. 3번 해상에서 자차 수정 시 개양하는 기류 신호는 정답은 OQ기입니다. OQ기. 추가 설명 보면 Q기는 본선은 건강하다, 검역 허가를 바란다. Q기는 검역기고 NC기는 본선은 조난 중이다. 조난기고 VE기는 본선은 소독 중이다. OQ기는 본선은 자차 수정 중이다. 4번 자동 조타 장치에서 선박이 설정 침로에서 벗어날 때 그 침로를 되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타는 정답은 복원타입니다. 5번 프리자이로스코프를 경사지게 하더라도 로터축이 처음 지시했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은 방향 보존성입니다. 방향 보존성. 6번 조류가 정선미 쪽에서 정선수 쪽으로 2노트 흘러갈 때 정선미 쪽에서 정선수 쪽으로 2노트 흘러갈 때 대지속력이 10노트이면 대수속력은 대지속력 정선미 쪽에서 정선수 뒤에서 앞쪽으로 2노트 흘러가니까 대지속력이 10노트면 2노트 빼면 8노트가 정답입니다. GPS와 DG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GPS와 DGPS는 서로 다른 위성을 사용한다. 같은 위성 사용합니다. 8번 선박의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은 때에만 응답 전파를 발사하는 전파 표지는 레이콘입니다. 레이콘. 레이마크는 일정한 지점에서 레이더파를 계속 발사하는 전파 표지극으로 본선의 레이더 지시기상에 1에서 3도의 휘선이 나타나 표지극의 방위를 알 수 있습니다. 토킹 비컨은 가장 간단하고 정확히 자기 선박의 방위를 알 수 있습니다. 9번 레이더 화면에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원인은 정답은 타선박의 레이더파에 의한 간섭 효과입니다. 10번 일반적으로 레이더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구한 선의 중 정확도가 가장 낮은 것은 정답은 레이더로 둘 이상의 목표에 대한 방위를 측정하여 구한 선의 방위가 가장 부정확합니다. 방위가 레이더로 측정한 방위는 부정확합니다.
11번 우리나라 해도 수심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 12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정답은 4. 등고는 평균 수명에서 등화 중심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등고는 평균 수면에서 등화 중심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13번 수로 도서지를 정정할 목적으로 항해사에게 제공되는 항행 통보의 간행 주기는 일주일입니다. 14번 해도에 사용되는 기호와 약어를 수록한 수로 도서지는 정답은 4. 해도 도식입니다. 해도 도식. 해도에 사용되는 기호와 약어를 수록한 수로 도서지는 해도 도식입니다. 해도 도식. 15번 동방위 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나. 동방위 표지의 서쪽으로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동방위 표지가 되어 있으면 동방위 표지 쪽으로 가야 합니다. 반대쪽 서쪽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16번 등대의 등색으로 사용하지 않는 색은 정답은 A. 자색. 자색은 등대의 등색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7번 등화의 중시선을 이용하여 선박을 인도하는 광파 표지는 정답은 가. 도등입니다. 도등. 18번 항행 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부표, 도표, 이표 다 표지로서 표자가 있는데 등주만 등주네요. 정답. 그러니까 항행 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등주입니다. 등주. 19번 고립 장해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표는 3개의 흙구를 수직으로 부착한다. 흙구 2개를 수직으로 부착해야 됩니다. 3개 틀렸습니다. 안개, 눈 또는 비 등으로 시계가 나빠서 육지나 등화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항로 표지의 위치를 알리거나 경고할 목적으로 설치된 표지는 음향 표지입니다. 안개, 눈 또는 비 등으로 시계가 나빠서 등화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 음향 표지입니다. 음향 표지. 21번 해상에서 풍향은 일반적으로 몇 방위로 관측하는가? 일반적으로 16방위입니다. 16방위. 22번 날씨 기후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A. 소나기성 강우. 옳지 않습니다. 눈, 안개, 비 맞고요. 23번 현재 일기의 자세한 해설과 현재로부터 2시간 후까지 예보는 실황예보입니다. 실황예보. 실황예보는 보통 6시간까지 총 6시간까지 예측하는 걸 말합니다. 24번 변침 물표로서 가장 정확도가 낮은 것은 등부표입니다. 등부표. 변침 물표로서 가장 정확도가 낮은 것은 등부표입니다. 입표, 등대, 해안에 표시하는 굴뚝 등이 있는데 그 중에 등부표가 가장 정확도가 낮습니다. 변침 물표로서 가장 정확도가 낮은 것은 등부표입니다. 등부표.
25번 정박선 주의를 항해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최대한 빠른 속력으로 지나갑니다. 아니겠지요? 다음 운용입니다. 1번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선체 기관 설비, 속구, 만재, 헐수선, 무선 설비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실행하는 정밀검사는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 2번 구명설비 중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전도율이 낮은 방수물질로 만들어진 포대기 또는 옷은 보온복입니다. 보온복. 통상 방수복을 입지 못하면 대신 입는 보온복입니다. 보온복. 타의 구조에서 1번은 요거는 그 타판을 잡고 있네요. 1번은 러더암입니다. 러더암. 4번 선체 페인트 칠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따뜻하고 습기가 낮을 때입니다. 5번 와이어 로프와 비교한 섬유 로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선박에서는 습기에 강한 식물성 섬유 로프가 사용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합성 섬유 로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6번 조타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동부에 그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점검한다. 작동부에 그리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7번 선박에서 선체나 설비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연으로 제작된 타판을 사용한다. 그 아연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프로펠러 부근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이 틀렸습니다. 7번에 4가 틀렸습니다. 8번 그러니까 7번에 4 아연 어쩌고 하는 아연으로 제작된 타판 이게 틀렸습니다. 8번 구명 뗏목 본체와 적재대의 링에 고정되어 구명 뗏목과 본선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연결줄입니다. 연결줄. 9번 선박 조난 시 구조를 기다릴 때 사람이 올라타지 않고 손으로 밧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든 인명 구조 장비는 4. 구명부기입니다. 이 구명부하는 동그란 거고요. 뗏목이나 구명정은 좀 더 크겠지요. 사람이 안에 타는 겁니다. 정답은 구명부기입니다. 10번 자기 점화등과 같은 목적으로 구명부한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오렌지색 연기를 내는 것은 자기 발현 신호입니다. 자기 발현 신호. 11번 아래 그림과 같은 심벌이 표시된 곳에 보관된 구명 설비는 방수복입니다. 방수복. 자, 방수복입니다. 12번 본선 선명은 동해호이다. 상대 선박 서해호를 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서해호, 여기는 동해호, 감도 있습니까? 이렇게 호출하면 됩니다. 서해호, 여기는 동해호, 감도 있습니까? 이렇게 호출하면 됩니다. 13번 초단파 무선 설비의 최대 출력은 25W입니다. 14번 우리나라 연해 구역을 항해하는 총 톤수 10톤인 소형 선박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무선 통신 설비는 정답은 가.
초단파 무선 설비 및 EPIRB입니다. 초단파 무선 설비 VHF 및 EPIRB입니다. 15번 선체의 뚱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방형계수입니다. 방형계수. 16번 선박의 조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복원성은 조타에 대한 선체 회두의 추종이 빠른지 또는 늦은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복원성은 선박의 복원에 관련된 성질을 말하는 거지 추종에 관한 건 아니겠지요. 17번 전속으로 항행 중인 선박에서 탈을 이용하여 전타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횡경사, 선체 회두, 선미킥 현상 다 나타나는데 선속의 증가는 아닙니다. 전타하였을 때는 속도가 줄겠죠. 오히려 선속의 증가 이건 아니죠. 18번 항해 중 탑판에 작용하는 힘과 관련된 아래 그림에서 1번은 항력입니다. 항력. 19번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정답 높아지고 낮아지고 넣어서 읽겠습니다. 선박이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 항주 시에는 선수와 선미 부근의 수중 압력이 높아지고 선체 중앙 부근의 수중 압력이 낮아지는 수압 분포가 이루어진다.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는 선수하고 선미 쪽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 선체 중앙 부근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20번 수역은 충분하지만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항주 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수심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선체 심화, 속력 감소, 손해성 저하 다 맞는데 보침성 향상, 보침성 나빠집니다. 21번 선박의 선회권에서 선체가 원침로로부터 180도 회두된 곳까지 원침로에서 직각 방향으로 잰 거리는 선회경입니다. 선회경. 22번 묘박 중 황천 준비 작업이 아닌 것은 기관 사용 준비, 빈 밸러스트 탱커의 수주로 홀수 증가, 충분한 길이의 앵커 체인 인출 다 맞는데 앵커 부위 준비는 아닙니다. 앵커 부위는 앵커 위치를 표시할 때 앵커를 절단해서 앵커 위치를 표시할 때 쓰는 겁니다. 23번 황천 항해에 대비하여 갑판상 배수구를 청소하는 이유는 복원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4번 연소 후 재가 남지 않는 가연성 액체의 화재는 B급 화재입니다. B급 화재. A급 화재는 재가 남는 화재입니다. 25번 기관 손상 사고의 원인 중 인적 과실이 아닌 것은 기관의 노후는 인적 과실이 아닙니다. 기관의 노후. 다음 회사 법규입니다. 1번 회사안전법상 선수 선미에 각각 흰색의 전주등 한 개씩과 수직선상에 붉은색 전주등 2개를 표시하고 있는 선박은 어떤 상태인가? 얹혀있는 선박입니다. 얹혀있는 선박. 2번
해사안전법상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 항행 중인 동력선이 대수 속력이 있는 경우 울려야 되는 신호는 정답은 4.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입니다.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 3번 해사안전법상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컴퍼스의 오차. 컴퍼스의 오차는 속력하고는 무관합니다. 4번 해사안전법상 장음과 단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음은 1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설입니다. 단음은 1초 정도. 5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정답은 피항선입니다. 해사안전법상 피항선은 될 수 있으면은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피항선입니다. 피항선. 6번 해사안전법상 길이 12m 미만의 동력선은 항행 중인 동력선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한 개와 현등 한 쌍을 표시할 수 있다. 정답은 나입니다. 해사안전법상 길이 12m 미만의 동력선은 항행 중인 동력선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한 개와 현등 한 쌍을 표시할 수 있다. 흰색 전주등입니다. 7번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행장애물의 제거 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기관장이다.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 운항자를 그 책임자라 합니다. 기관장은 아닙니다. 8번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선박이 주위에 없을 때는 등화를 켜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등화를 켜야 됩니다. 9번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에 해당하는 것은 선박에서 떨어져 다니는 자재입니다. 선박에서 떨어져서 떠다니는 자재. 10번 해사안전법상 정박 중인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형상물은 둥근 꼴 형상물입니다. 11번 해사안전법상 두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다의 의미는 정답은 다른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이다. 12번 해사안전법상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두 척의 동력선이 마주치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의 항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서로 우연 변침하여 피한다. 서로 우연 변침하여 좌연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를 우연으로 변침합니다. 13번 해사안전법상 항행 중인 길이 20m 미만의 범선이 현등과 선미등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는 등화는 삼색등입니다. 삼색등. 14번 해사안전법상 조종 제한선이 표시되는 등화는 위쪽으로부터 붉은색, 흰색, 붉은색 전주등입니다. 정답은 붉은색, 흰색, 붉은색 전주등입니다. 조종 제한선이 표시되는 등화.
자, 참고로 정박선은 백색 전주 등 얹혀있는 선박은 홍색 전주 등 2개, 조종 불능선은 역시 홍색 전주 등 2개, 그리고 흘수 제약선은 홍색 전주 등 3개입니다. 그리고 조종 제한선은 홍색, 백색, 백색, 홍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종 제한선은 홍색, 백색, 홍색입니다. 15번 해사안전법상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울리는 기적신호는 단음 5회 이상입니다. 단음 5회 이상.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은 정류입니다. 정류.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은 정류입니다. 정류. 17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예인선이 끌고 갈 경우 예인선은 피예인선까지 길이를 원칙적으로 200m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0m. 18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정의는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19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항로에서의 항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선박을 어떠한 경우에도 추월하지 아니할 것, 경우에 따라 추월할 수 있습니다. 20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우선 피항선이 아닌 것은 총 톤수 20톤인 여객선은 우선 피항선이 아닙니다. 총 톤수 20톤 미만은 우선 피항선입니다. 21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을 때 항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입항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의 진로를 피한다 입니다. 먼저 나가고 들어가야 됩니다. 22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의 정의는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선박의 법률상 항로의 정의는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23번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닌 것은 맥주병이나 음식 찌꺼기, 플라스틱병 모두 폐기물인데 폐유압류, 기름 종류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2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기관실에서 발생한 선저 폐수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가. 어장으로부터 먼 바다에 배출할 수 있다. 이 선저 폐수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25번 이 내용이 기네요.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건데요. 음식 찌꺼기는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쇄기에서 25mm 이하로 분쇄된 거를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기관입니다. 1번 총톤수 10톤 정도의 소형 선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디젤 기관의 시동 방법은 시동 전동기에 의한 시동입니다. 4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는 밸브가 아닌 것은 실린더 헤드에 흡기 밸브, 연료 분사 밸브, 배기 밸브 다 있죠. 시동 공기 분배 밸브는 없습니다. 3번 소형기관에서 연소실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피스톤,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모두 구성요소인데 기관 배드는 구성요소 아닙니다. 4번 소형기관에서 크랭크 축으로부터 회전수를 낮추어 추진장치에 전달해주는 장치는 감속장치입니다. 5번 4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서 왕복 운동 시 이동거리가 가장 큰 것은 피스톤입니다. 피스톤. 6번 소형 디젤 기관에서 윤활유가 공급되는 곳은 피스톤 핀입니다. 피스톤 핀. 7번 소형 기관에서 사용되는 부동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액은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냉각수의 어느 온도를 낮추는 용액이지요. 8번 소형 기관의 시동 직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피스톤 링의 절구 틈. 이거는 시동 직후에 점검할 사항은 아니죠. 소형 디젤 기관에서 과급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연소가스의 압력입니다. 연소가스의 압력. 9번 디젤 기관의 운전 중 냉각수 계통에서 가장 주의해서 관찰해야 할 것은 디젤 기관의 운전 중 냉각수 계통에서 가장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기관의 입구 압력과 기관의 출구 온도입니다. 기관의 입구 압력과 기관의 출구 온도입니다. 냉각수 계통에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기관의 입구 압력과 기관의 출구 온도입니다. 11번 소형 기관의 시동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윤활유 비중과 점도가 정상인지 점검한다. 이건 시동 전에 할 일은 아니죠. 비중과 점도는 시동 전에 점검할 일이 아닙니다. 12번 소형 디젤 기관의 윤활유 계통에서 여과기의 설치 위치는 윤활유 냉각기의 입구와 출구입니다. 소형 디젤 기관에서 윤활유 계통에서 여과기 설치 위치는 윤활유 냉각기의 입구와 출구입니다. 13번 소형 선박에서 사용하는 클러치 종류가 아닌 것은 소형 선박에서는 마찰 클러치, 유체 클러치, 전자 클러치 다 쓰는데 공기 클러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4번 실린더가 6개인 디젤 주기관에서 크랭크핀과 메인 베어링의 최소 개수는 크랭크핀 6개, 메인 베어링 7개입니다.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은 저항은 옴입니다. 옴. 16번
유도전동기의 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하가 증가하면 전동기의 회전수 올라간다. 이거 틀렸죠. 17번 납축전지의 전해핵 구성 성분으로 옳은 것은 진한 황산하고 증류수입니다. 진한 황산하고 증류수. 18번 왕복 펌프에 공기실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송출 유량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복 펌프에 공기실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송출 유량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9번 전동기로 구동되는 원심 펌프의 기동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A. 흡입 밸브를 열고 송출 밸브를 잠근 후 펌프를 가동시킨 다음 송출 밸브를 서서히 연다. 전동기로 구동되는 원심 펌프의 가동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흡입 밸브를 열고 송출 밸브를 잠근 후 펌프를 가동시킨 다음 송출 밸브를 서서히 연다. 20번 펌프가 해수를 실제로 흡입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6, 7m입니다. 6, 7m. 21번 디젤 기관의 시동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동 전동기는 직류전기 씁니다. 직류전기가 셉니다. 그래서 직류전기 써요. 22번 디젤 기관의 피스톤 링 마멸량을 계측할 때 가장 적절한 측정 공구는 피스톤 링 마멸량 계측할 때 이거는 외경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외경 마이크로미터. 23번 소형 디젤 기관의 분해 작업 시 피스톤을 들어올리기 전에 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피스톤과 커넥팅 노드를 분리시킨다. 이거 분리시키지 않고 빼냅니다. 24번 연료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료유의 불순물이 많을수록 착화성이 좋아진다. 더 나빠집니다. 25번 연료유의 저장 시 무엇이 낮으면 화재 위험이 높은가? 인화점이 낮으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이상 2019년 제3회 회기사 기출문제 제3회 회기사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